통계적으로 우리나라는 3명 중 1명이 일생 중에 적어도 한 번씩은 암을 겪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암에 대한 경각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3세대 항암제, 즉 면역항암제는 이론적으로 기존 항암제보다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좋은 약이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불필요하게 긴 의료 시스템으로 인하여 비싼 값을 주고 항암제를 구입하여 투여받거나 항암제를 투여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암이라는 걸 알게 되고 네, 너무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아이들이 둘 있는데 큰아이가 고3 때였어요. 사실은 제가 아프다는 그 얘기를 듣는 것보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하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건강은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술, 담배도 안 하고 제가 또 나름 유기농 식단으로 집에서 잘 해줘서 뭐 평소에 전혀 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라 그 마른 하늘의 날벼락, 예, 딱 그 기분이었습니다. 예. 하늘이 무너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들 하늘이 무너진다? 내가 밥을 안 차려줘서 저 암에 걸렸나? 이런 생각이 제 자책감이 많이 들었어요. 많이 부담되죠. 그리고 제가 사실 일을 하고 있던 직장 여성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몸 때문에 이제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달 나가는 그 돈은 있으니까 부담은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죠, 이걸. 차라리 내가 우리 가족들 차라리 하나 없어져야 이게 우리 이제 애들한테는 괜찮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 죽고 싶은 마음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죽지 못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돈이 힘들어요, 돈이 없어서. 제1세대와 제2세대 항암제는 종양세포나 종양세포의 DNA가 발현하는 단백질을 타깃으로 삼아 공격합니다. 제3세대 면역항암제는 면역세포가 몸 안에서 암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면역세포 자체의 능력을 깨우는 치료법입니다. 1세대, 2세대 항암제는 소위 암세포만을 이제 대상으로 하는 치료제였는데요. 그 3세대 그 면역항암제라는 거는 면역이라는 게 결국 우리 몸에서 이제 뭐 안 좋은 게 생기면은 그거를 이제 그 치료, 이제 공격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암세포라는 것도 결국 우리 몸에서 생기면은 정상적인 면역 시스템이 작동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면은 암이 발생 안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암 환자들은 그런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걸 찾아서 그걸 치료해서 정상적인 면역 그 기능을 갖게 해서 암을 치료하는 그게 3세대 항암제가 되겠고 이제 그게 이제 최근 아주 그 효과 있는 치료제로 각광받는 면역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키트루다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는 분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없고 치료가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었어요. 일단은 부작용 면에서 사실은 너무너무 줄어들 것 같아요. 물론 뭐 3세대 항암제가 모든 이들에게 100% 안전한 약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제가 처음에 받았던 치료로 인한 부작용보다는 훨씬 덜하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치료를 받으면서도 일상적인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다는 면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생각해보니까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여태까지 한 걸로 봐서는. 그래서 또 그걸 함으로써, 내가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니까, 지금 환자들한테 이런 적용을, 급여를 좀 해준 흑색종뿐만이 아니라 그 다른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같이 받아서 살 수 있게끔 또 경제적으로도 빨리 좀 해주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아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암 환자들은 제가 만났던 암 환자분들은 아 이거 다 낳고 싶어요, 완치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살고 싶어요, 조금 더 가족들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주요 얘기였어요. 근데 이것도 나름대로 저한테 충격적이었던 게 살고 싶어요가 아니라 조금 더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조금 의미가 다른 것 같아요. 저희가 평소에 먹는 당뇨약이나 감기약과 다르게 항암제라는 거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생존을 두고 싸우는 이 암 환자들한테 비용 문제는 정말 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지금 제가 치료제 급여를 취재를 하다 보니까 공통적인 건 있었어요. 처음엔 환자 얘기만 들었을 땐 정말 우리나라 급여에 문제가 있나 보구나라고 생각을 했으나 이거에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를 찾아보니까 매년 항암 신약, 그러니까 신약의 급여를 위해서 열리는 토론회는 굉장히 많았어요. 이 말은 정부 관계자 역시 국회의원들 역시 신약 급여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만났던 의사분들도 현재 우리나라 급여 기준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은 공통적이었고 정부 관계자도 마찬가지의 뉘앙스의 말을 주기적으로 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급여 기준은 개선은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좋은 약 그리고 새로운 약들이 빨리 도입이 되고 그것들이 사실은 지금도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 비용이 넉넉하신 분들은 외국에 나가서도 그런 3세대 항암제 치료를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의료적인 면에서 골고루 이제 좀 없는 사람들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더 여러 사람들의 생명이 좀 더 연장될 수 있고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고 싶다는 그 욕구는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그 경제적으로 그 메디컬 푸어라고 하는 게 진짜 되게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그나마 저는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으로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잘 살고 있지만 이게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그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내가 살고 싶어도 삶을 포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끔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급여가 돼서 이제 모든 암 환자들이 좀 마음 편하게 치료받고 어쨌든 좀 그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좀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3세대 항암제, 즉 면역 항암제는 이론적으로 기존 항암제보다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좋은 편입니다. 이렇게 좋은 약이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불필요하게 긴 의료 시스템으로 인하여 비싼 값을 주고 항암제를 구입하여 투여받거나 항암제를 투여받지 못해 목숨을 잃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래의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가족, 주변 친한 지인분들이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면역 항암제를 급여화하여 보다 빨리 환자분들에게 쉽고 싸게 보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